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타 작업 문제를 풀이해 볼 예정입니다. 앞서 풀이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문제 1번부터 문제 4번까지 기타 작업 유형을 풀이를 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53쪽을 펴주시면 되고요. 파일은 샘플 1번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해당 실습 파일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돼요. 자, 우선은 기타 작업에서 문제 배점은 35점입니다. 35점. 자, 여기에서 저희가 획득해야 되는 점수는 최소 25점에서 30점까지는 획득을 해 주셔야 돼요. 즉, 해당 유형에서 5점까지는 용인을 해주겠다. 이런 말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자, 배점이 35점인데요. 배점이 큰 만큼 꼼꼼하게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소괄로 1번 문제로 차트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타 작업 1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차트를 수정하는 유형이 나오네요. 각 2점씩 나와요. 아래쪽에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있죠. 이 각각이 2점씩 해서 10점의 배점이 됩니다. 여기 소괄로 1번의 차트 문제에서는 반드시 10점을 모두 획득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래쪽에 차트 그림이 나오는데요. 앞서 공부했던 피벗 테이블과 동일하게 문제에서 그림이 주어지게 되면 해당 그림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C17에서 C21 영역을 중국 CNY 계열로 추가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 그림을 보면 중국 계열이 있죠. 그러면 엑셀 실습 파일에는 중국 계열이 없나 보네요. 그래서 중국 계열을 추가하고 해당 중국은 보조축으로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보조축은 이쪽이 보조축이 되었죠. 그래서 중국 계열은 보조축을 지정을 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계열 추가 시 가로 축 레이블의 범위는 해당 영역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을 볼게요. 기본 세로 축의 제목을 추가하여 기본 세로 축이면 이쪽이 되겠네요. 그쵸? 이 제목을 저희가 추가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제목을 B2셀과 연동을 하라고 하네요. 연동을 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B2셀이라고 했을 때 A, B, C가 있는데 이거를 A, B, D로 바꾸면 해당 축 제목도 같이 바뀌게 하라는 말이 되겠죠? 자, 아무튼 제목을 연동하고 텍스트 상자의 방향을 세로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그림에 제시된 것처럼 세로로 설정을 해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세로 축의 최소값은 1150, 1150이 최소값이네요. 최대값은 1250이고요. 주 단위는 10으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1150과 60 사이가 10이고 1160과 70 사이가 10이고 이러한 게 주 단위가 되는데요. 주 단위를 10으로 설정을 해주라고 하고요. 범례는 범례 서식을 이용하여 위쪽에 표시해 주라고 하네요. 범례가 위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위쪽에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계열의 선을 완만한 선으로 설정하라고 하네요. 미국 계열은 해당 계열이 되겠는데요. 선을 완만하게 설정하고 표식 옵션을 여기 기호가 하나 빠졌네요. 여기는 삼각형 기호죠. 교재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표식 옵션의 형식을 삼각형으로 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이 되겠네요. 표식 옵션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바꾸라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5번을 한번 볼게요. 미국 계열의 3월 16일 요소에만 3월 16일 요소를 한번 볼까요? 3월 16일 요소는 여기가 되는데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표시하라고 하는데 데이터 레이블이 아래쪽에 잘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저희가 차트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해당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1번의 차트 유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부터 볼까요? C17에서 C21 영역은 해당 영역이 되네요.
해당 영역을 중국 계열로 추가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차트가 있는 곳을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 줍니다. 자,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와서요. 그러면 말 그대로 차트에서 사용할 원본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범례 항목을 추가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해당 추가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주고요. 여기에서 계열 이름을 적어 주어야겠죠. 우선 중국 발로 CNY라고 적어주고요. 계열 값을 지정을 해 주어야겠네요. 자, 여기에서 아까 해당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있던 범위가 있어서 오류가 났는데요. 자, 다시 해당 범위를 전체를 지운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해당 범위를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지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계열 이름을 중국으로 설정을 했고요. 계열 값을 잘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중국을 클릭을 하고 가로 항목축 레이블이라고 보이죠? 아래쪽에 보면 계열 추가 시 가로 항목축 레이블의 범위를 B17에서 B21 영역으로 설정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편집 버튼을 눌러서 아래에 있는 내용을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편집을 눌러주시고요. 축 레이블 범위를 B17에서 B21까지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내용을 모두 풀어보았네요. 확인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계열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중국 계열을 보조축으로 지정을 해주어야 되죠.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이 있는 해당 계열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릭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 줍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중국 계열이 나오는데 여기 보조축을 체크하는 곳이 있죠. 여기에 보조축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소괄로 1번 풀이가 다 되었네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보면 기본 세로축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차트를 클릭을 하면 옆에 보면 십자가 모양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서 저희가 차트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축 제목을 추가를 해야 되니까 축 제목을 눌러서 기본 세로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B2셀, B2셀과 연동을 해 주어야 되죠. 그래서 해당 세로축을 클릭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 는이라고 적어주고요. B2셀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B2셀과 연동을 하게 된 과정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해당 축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요. 축 제목 서식으로 들어가 줍니다. 축 제목 서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크기 및 속성이라고 있죠. 크기 및 속성으로 들어가서 텍스트 방향이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의 풀이도 되었네요. 그리고 세로 축의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를 설정을 해야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로축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축 옵션을 클릭해 줍니다. 축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 축 옵션을 내려보면 최소값, 최대값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최소값을 1150, 최대값을 1250, 그리고 주 단위는 여기 기본 있는 곳에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10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식을 일단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범례 위치를 바꾸어야 되네요. 그쵸? 그러면 차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십자가 모양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범례라고 있죠. 범례의 옆에 화살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위쪽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범례가 위쪽에 잘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미국 계열의 선을 완만한 선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우선 미국 계열을 클릭을 하고요.
해당 미국 계열이 클릭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채우기 및 선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선이나 표식에 관한 옵션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설정을 해줄 건데요. 선의 아래쪽에 보면 완만한 선이라고 있죠.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해당 선이 완만하게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표식을 눌러주겠습니다. 표식을 누르면 표식 옵션이라고 있죠. 표식 옵션으로 들어가서 모양을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삼각형 모양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그라미 4번에 대한 풀이도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계열의 3월 16일 요소라고 하네요. 3월 16일 요소는 해당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계열을 클릭을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이쪽을 클릭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부분만 표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십자가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보이시죠? 데이터 레이블에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아래쪽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게 차트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죠? 차트는 문제에 제시된 것을 하나하나 따라서 표시를 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유형입니다. 즉, 반드시 10점을 획득해 주셔야 되는 유형이란 거죠. 네, 다음으로 기타 작업의 소괄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이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을 하라고 하네요. 소괄로 2번은 매크로 관련된 유형이 되고요. 각 5점씩 해서 10점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에서 L33 영역에 대하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합니다. 아래쪽 내용을 보겠습니다. 셀 값이 1과 같은 경우 영문자, 대문자,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 셀 값이 0과 같은 경우 영문자, 대문자, X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매크로라는 게 자동화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매크로를 풀 때 어떤 버튼을 생성을 하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된 기능이 실행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된 기능을 설정해 주는 게 이번에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엑셀을 풀면서 서식을 작성을 할 건데요. 간단하게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셀 값이 1과 같은 경우 조건이 되죠. 그래서 대괄호 안에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는 1일 때 영문 대문자로 동그라미 그리고 세미콜론 셀 값이 0과 같을 때는 영문 대문자로 X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의 B2에서 C3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입력을 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저희가 앞서 작성한 이 서식 적용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M6에서 M33 영역에 대하여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그래프 보기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동일하게 어떤 버튼을 클릭을 하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되는 기능이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이 되네요. 그쵸?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을 서식 지정으로 선택하고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 최소값은 백분위수 20, 최대값은 백분위수 80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막대 모양은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그냥 따라서 하나씩 설정하면 돼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의 E2에서 F3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그래프 보기로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해당 그래프 보기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관련돼서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을 통해서 소괄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괄로 2번은 매크로 유형이죠. 매크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리본 메뉴 상단에 보면 개발 도구라고 있습니다. 이 개발 도구로 들어가서 코드 그룹의 매크로 기록을 통해서 매크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학생분 중에 리본 메뉴 상단에 개발 도구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 파일로 들어가서 아래쪽에 보면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 보이시죠?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개발 도구 쪽에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해당 개발 도구가 표시되지 않는 학생들은 해당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도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저희가 매크로를 지정을 할 건데요. 우선 매크로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데이터 범위 밖에서 셀을 위치하고 매크로를 시작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곳이나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매크로를 기록을 해 볼게요.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이라고 지정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이라고 적어주고요. 매크로를 기록해 볼게요.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매크로가 기록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보면 기록 중지라고 보이죠? 이걸 누르면 기록이 중지가 되는 건데 지금은 매크로가 기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에 나온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사용자 지정 형식을 먼저 지정을 해볼게요. 범위가 E6에서 우선 E6셀을 클릭해주고요. L33까지다. 그쵸? Shift 버튼 누르고 L33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영역을 우선 범위 지정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셀 서식이라고 보이시죠? 셀 서식을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죠.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형식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작성해 보겠습니다. 셀 값이 1일 경우니까 조건은 대괄호 안에 적어주겠습니다. 는 1이라고 적어주고요. 이때 영문 대문자 이렇게 적어주고 세미콜론 그리고 셀 값이 0일 때니까 는 0이라고 적어주고요. 대문자 x라고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식을 다 지정을 해 준 게 됩니다.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잘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 기록을 중지를 해야겠죠. 아무 곳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위쪽 코드 그룹의 기록 중지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매크로가 다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개발 도구에 삽입에 보게 되면 여기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하라고 하죠. 이 단추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단추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단추를 B2에서 C3에 넣어 주어야 되는데요. 이 셀 크기에 맞춰서 단추를 넣기 위해서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제가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셀 위치에 맞게 단추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하는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서식 적용 매크로를 선택을 해주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해주면 되죠.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소괄로 1번의 문제풀이는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한번 매크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만 해볼게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확인은 절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여기서 셀 서식에서 그냥 일반으로 바꾸어 보고요. 여기에서 해당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설정이 잘 되어서 결과가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그라미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6에서 M33 영역의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매크로네요. 그쵸? 자, 그러면 동일하게 우선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을 선택을 하고요. 매크로 이름은 그래프 보기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프 보기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매크로가 기록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적용해야 될 것을 하나씩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M6셀을 클릭하고요. Shift 버튼 누르고 M33셀을 클릭합니다. 해당 범위를 지정을 먼저 해준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한 상태에서 위에 홈 탭에 가게 되면 여기에 조건부 서식 보이시죠? 조건부 서식을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에 새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새 규칙을 눌러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데이터 막대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 최소값은 100분위수 20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종류를 100분위수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2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100분위수로 80이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막대 모양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는데 막대 모양은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설정을 하라고 하죠.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색깔은 표준색 노랑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설정은 다 완료되었네요. 자, 조건부 서식 유형 어렵지 않죠?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그리고 서식 스타일 설정하고 최소값, 최대값 문제에 제시된 것에 맞게 설정해 주었고요. 막대 모양까지 잘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 보기가 잘 지정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로 가서 이제 매크로 기록을 중지해 주어야겠죠. 여기에 기록 중지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넣어 주어야겠죠. 그러면 위에 컨트롤 그룹에 삽입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단추를 E2에서 F3에 위치를 할 건데 Alt를 누르고 하면 셀 위치에 맞게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E2에서 F3까지 단추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그래프 보기 매크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단추가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해당 단추 2를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보기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동그라미 2번에 대한 풀이가 모두 완료가 되었네요. 네, 다음으로 소괄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3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소괄로 3번 문제 유형은 저희가 직접 VBA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 됩니다. 해당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기는 한데요. 하나씩 풀다 보면 소괄로 3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조금만 학습하다 보면 처음에는 생소할 수 있지만 금방 이해될 타이밍이 오실 거예요. 자, 하나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괄로 3번은 총 15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데요. 각 5점씩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5점, 동그라미 2번이 5점, 동그라미 3번이 5점이 됩니다. 자, 하나씩 같이 살펴볼게요. 우선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이 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연습할 때도 그렇고, 어떤 순서로 풀이를 해주시냐면요. 우선 동그라미 1번을 풀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풉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할 때는 동그라미 2번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이 빠듯하거나 내가 문제를 봤는데 풀 자신이 없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동그라미 2번은 넘어가셔도 돼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 기본 작업이 있고, 그리고 계산 작업이 있죠. 그리고 나서
분석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작업이 있잖아요. 이때 기본 작업을 먼저 풀고 그리고 나서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서 내가 계산 작업의 함수 문제를 하나라도 풀 수 있겠으면 함수 문제를 풀다가 계산 문제에서 막힌다 싶으면 분석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이 문제 푸는 순서로 치면 1번이 되겠고 계산 작업이 2번, 그리고 분석 작업, 그리고 기타 작업으로 넘어오는데 여기에서 동그라미 1번 문제 풀고 동그라미 3번 문제를 푼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내가 풀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2번을 못 푼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서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번 기타 작업의 소괄로 3번에서는 동그라미 1번 먼저 풀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문제 먼저 푼 다음에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2번을 마지막에 풀이를 할 거예요. 학습할 때도 이런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동그라미 1번 먼저 같이 볼게요. 팡팡 요금 관리 단추라는 게 있나 봐요. 팡팡 요금 관리 단추가 여기 있네요. 해당 단추를 클릭하면 팡팡 요금 관리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있다가 직접 작성을 해볼 건데요. 한번 눈에 익히시라고 간단하게 적으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때는 팡팡 요금 관리라는 폼이 있는데 그거를 나타나게 하라는 거니까 점 show를 주면 돼요. 선생님 혹시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일정 부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VBA 코드 문제는 일정 부분 정형화되어 있어요. 즉, 나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이러한 메서드나 속성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외워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폼이 초기화되면 구분 기본 요금 목록에는 M5에서 N7이라고 하네요. M5에서 N7이 해당 영역이 되겠네요. 영역의 값이 표시되고 보호자 동반은 U가 초기 값으로 선택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자, 해당 부분은 CMB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조금 이따가 VBA 코드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CMB 구분이라는 게 있는데 CMB 구분에는 M5에서 N7 영역이 표시가 되게 하라고 하죠. 즉, 어떤 소스, 근원이 되는 값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로우 소스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범위를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M5에서 N7까지 지정을 해주게 되면 해당 CMB 구분에는 M5에서 N7 영역이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OPTU라는 게 있나 봐요. OPTU는 초기값으로 선택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true라고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선 동그라미 1번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3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엑셀 실습을 통해서 실습을 하고 나서 동그라미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필기한 거는 지우고요. 동그라미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위에 종료 단추가 있어요.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하는데요. VBA 코드에서 now를 사용하게 되면요.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고요. date를 입력하면 시스템의 날짜가 표시되고 time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자, 해당 부분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동그라미 3번을 조금 이따 작성을 직접 하겠지만 한 번만 적어보면 우선 메시지 박스를 표시해야 되죠. 이때 메시지 박스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한 칸 띄우고 now라고 적어주고요. 콤마 확인 버튼이 있잖아요. 이 확인 버튼은 VB OK only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목을 지정해주면 되는데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마지막에 폼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unload me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즉 현재 개체가 해당 폼이 되는데요. 언로드, 종료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요. 당연히 이렇게 보셔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을 우선 엑셀을 보고 직접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3번의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 문제를 우선 엑셀을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팡팡 요금 단추를 클릭하면 자, 팡팡 요금 관리라는 단추가 여기 있습니다. 해당 단추를 클릭하면 팡팡 요금 관리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본 메뉴 상단에 보면 개발 도구라고 있죠. 개발 도구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나면 위쪽에 컨트롤 그룹에 디자인 모드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디자인 모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모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해당 팡팡 요금 관리 버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 이러한 VBA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CMB 등록 작업이라는 이름이 있네요. 해당 버튼 이름이 CMD 등록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해당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작성을 해볼게요. 자, 팡팡 요금 관리라는 폼이 나타나도록 show라고 설정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폼이 나타나도록 작성이 다 되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왼쪽 편에 보면 여기 폼이라고 있죠.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엑셀 문제 안에 팡팡 요금 관리 폼이 들어있어요. 그 폼을 나타나도록 설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우선은 저장 버튼 누르고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디자인 모드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디자인 모드를 나와 주시고요. 잘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팡팡 요금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그림과 같이 팡팡 요금 관리 폼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폼이 초기화되면 구분 기본 요금, 즉 CMB 구분 목록에는 M5에서 N7까지 영역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폼은 닫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요. 위쪽에 코드 그룹에 보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죠. 비주얼 베이직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에 보게 되면 폼에 팡팡 요금 관리라고 있죠. 팡팡 요금 관리를 선택을 해주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코드 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코드 보기를 누르고 그러면 자, 이런 창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에서 위쪽에 있는 것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하나씩 설정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여기에 유저 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폼이 초기화될 때이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폼이 이니셜라이즈, 즉 초기화될 때 어떤 명령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적어 볼게요. 구분 기본 요금이 CMB 구분이라고 하죠. 저는 이때도 VBA 코드를 작성할 때 탭 버튼을 눌러서 안쪽으로 들여쓰기를 해서 작성을 해줍니다. 그게 조금 더 보기에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학습을 할 때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기 때문에 학생분들도 작성할 때 탭 버튼을 눌러서 들여쓰기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 작성해 볼게요. CMB 구분을 적어주고요. 여기에서 폼이 초기화될 때 해당 목록에 나타날 값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메서드는 로우 소스라고 사용해주면 됩니다. 자, 로우 소스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는 하고 큰 따옴표안에 범위를 적어주면 된다고 했었죠. M5에서 N7까지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런 다음에 보호자 동반
OPTU라고 합니다. OPTU는 초기값으로 선택된 상태로 표시되도록 하라고 하죠. 그래서 OPTU는 true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을 하셨으면요. 위쪽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엑셀로 한번 더 돌아갈게요. 저희가 방금 했던 게 잘 적용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팡팡 요금 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폼이 나타나죠. 여기에 구분 기본 요금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CMB 구분이라는 곳에 화살표 버튼을 내려보면 자, 여기에 M5에서 N7까지 범위가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폼이 초기화됐을 때 보호자 동반의 OPTU가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1번의 풀이는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자, 당연히 어렵습니다. 일단 따라해 보세요.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폼을 종료하는 VBA 코드를 작성해 볼 거예요. 자, 위에서 동일하게 비주얼 베이직을 한번 더 눌러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에 팡팡 요금 관리 폼이 있죠. 해당 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 이런 팡팡 요금 관리 폼이 나옵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어떤 각각의 컨트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해당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왼쪽 아래에 이름이 CMB 구분으로 나온 거 보이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cmb 구분.점 로우 소스 해서 그렇게 목록을 작성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 버튼을 누르면 해당 컨트롤은 이름이 txt 아동명이네요. 그쵸? 그리고 해당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이름은 optu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optu는 true라고 설정을 해 주었던 거예요. 아무튼 해당 폼에서 컨트롤을 클릭하면 왼쪽 아래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 동그라미 3번 풀이를 할 건데요.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종료 버튼이 있는 곳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 이러한 VBA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CMD 종료라는 컨트롤을 어떻게 했을 때 클릭했을 때 발생할 이벤트를 아래쪽에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작성을 해볼게요. 메시지 박스를 나타나게 해야 되죠. 그때는 메시지 박스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한 칸 띄우고 프롬프트라고 있죠. 이게 메시지 박스 안에 표시될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에 보게 되면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주면 되죠. 그래서 now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콤마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확인 버튼이 있잖아요. 그 해당 내용을 지정을 해줄 건데요. VB OK only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자동 완성됐으면 탭 버튼 누르면 완성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타이틀이 있죠. 콤마. 타이틀에는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라고 적어주면 메시지 박스의 제목 부분이 작성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메시지 박스는 다 완성을 했고요. 엔터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메시지 박스를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폼을 종료해야 되죠. 이때 unload me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메시지 박스를 출력을 하고요. 이러한 옵션들로 메시지 박스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unload me를 통해서 현재 개체를 종료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 개체면 지금 화면에 띄어 있는 폼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작성을 했으면요. 위쪽에 저장 버튼 누르고 엑셀 버튼 눌러주고 엑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저희가 잘 작성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팡팡 요금 관리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에서 종료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해당 메시지 박스가 잘 나타나죠. 그리고 확인 버튼. 그러면 폼이 잘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팡팡 요금 관리 폼의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CMD 등록이 해당 버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폼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가 마지막 행 다음에 입력되도록 설정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죠. 동그라미 2번 문제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기타 작업이 35점인데 이 중에서 최소 25점에서 30점 정도는 획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때 5점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는 문제가 해당 동그라미 2번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학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풀다 보면 익숙해질 타이밍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설령 동그라미 2번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도 다른 VBA 코드를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VBA 코드와 더 친해지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학습할 때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해당 동그라미 2번 문제의 95% 이상은 행 번호를 지정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하면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행 번호를 먼저 지정을 해요. 행 번호를 지정을 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셀은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할 곳에 인접한 행의 첫 번째예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표 1의 데이터를 입력할 거잖아요. 여기에서 행이 인접한 곳에서 첫 번째 행이 기준이 됩니다. 즉, 해당 그림에서는 B4셀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i는 B4셀이라고 입력을 해줘요. 즉, 이 i가 행 번호가 되는 거예요. 행 번호가 되는 거고요. B4셀을 입력을 해주는데 셀은 되갈로 안에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current region.loss count라고 적어줘요. 자, 이 말은 인접한 지역의 행 개수를 카운트해라 이런 말이 되죠. 그러면 B4셀에서 인접한 행의 카운트를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처음 입력할 곳은 8행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 8행부터. 그래서 이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4에서 4를 더해주면 8행부터 입력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만약에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입력하고 그 다음 데이터를 9행에 입력할 차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B4셀에서 current region loss count를 하게 되면 인접한 지역의 행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되죠. 5 더하기 4 해서 9행부터 데이터가 입력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행 번호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에 구분과 기본 요금에는 구분 기본 요금 CMB 구분에서 선택된 값으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컨트롤이 CMB 구분이 되는데요. 해당 이 셀을 보게 되면 구분을 입력을 해줄 건데 이때 셀즈라고 적어줍니다. I, 2라고 적으면 행번호, 열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행번호에서 2열에 위치하는 값을 구해줄 건데요. 이것은 CMB 구분에서 가지고 올 건데 CMB 구분이 해당 목록을 지정을 해 주었잖아요. 이때 컬럼을 가져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MB 구분점 컬럼이라고 적어주고요. 0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때 1열에서 가지고 오는데 목록에서 가지고 올 때는 해당 첫 번째 열의 인덱스가 0이 되고요. 두 번째 열의 인덱스가 1이 됩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되나요? 라고 하시면요. 이것은 문법이기 때문에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 목록에서 칼럼을 가지고 올 때는 첫 번째 열이 0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동명이 입력되어야 되겠네요. 그쵸? 셀즈 I, 3은
해당 컨트롤 이름은 txt 아동명입니다. txt 아동명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문제를 풀 때 컨트롤 이름을 모르겠으면 컨트롤 이름을 보는 법을 말씀드렸었죠. 자, 아무튼 조금 이따 문제 풀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보호자 동반 셀을 입력을 해줄 건데요. 보호자 동반에는 OPT U가 선택되면 U라고 적어주고 OPT 무가 선택되면 무로 표시해 주라고 합니다. 즉, 여기 U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U라고 입력해 주라는 거죠. 자, 조건이 있네요. 조건이 있으면 if문이 생각나죠. 자, if OPTU가 true이면 then cells i, 4는 u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경우 else cells i, 4는 무라고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if에 대한 마무리로 end if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열까지 작성을 했네요. 그쵸? 자, 다음으로 기본 요금을 입력을 해 주어야겠네요. 자, 셀즈 i, 5열에는 기본 요금을 입력해 줄 건데, 기본 요금은 CMB 구분이라는, 즉, 여기 CMB 구분이라는 곳에서 컬럼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때 인덱스는 1이라고 지정을 해주죠. 그쵸? 해당 인덱스는 1을 지정을 해서 기본 요금을 가지고 와줍니다. 자, 다음으로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아래쪽부터는 오른쪽에 적을게요. 다음에는 입장 시간을 가지고 와 주어야겠네요. 그쵸? 자, 입장 시간은 셀즈 i, 6셀에 적어 줄 건데요. 이때 해당 컨트롤 이름은 txt 입장 시간인데요. 해당 폼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셀에 입력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txt 입장 시간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요. 해당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인식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으로 바꾸어 줄 거예요. 자, 포맷이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지정할 형식을 큰 따옴표 안에 HHMM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쪽도 동일하겠죠? 셀즈 i, 7이라고 적어주고요. 포맷이라고 적어주고 txt 퇴장 시간 그리고 형식은 HHMM이라고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금이 나오는데요. 요금은 마지막 셀이 되겠네요. 셀즈 i, 8은 퇴장 시간의 시간에서 입장 시간의 시간을 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 전체 괄호 열고요. 퇴장 시간의 시간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hour 함수를 이용을 해서 퇴장 시간의 시간을 구할 건데 7셀이 퇴장 시간이었죠. 셀즈 i, 7셀에서 시간을 구하고요. 빼기 hour 셀즈 i, 6 입장 시간에서 시간을 구한 값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 요금을 곱해주면 되는데 기본 요금은 5열에 있네요. 그쵸? 그러면 셀즈 i, 5라고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코드를 다 작성한 게 되는데요. 정말 쉽지 않다, 그쵸? 그래도 일단은 설명을 듣고 엑셀 실습도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해당 문제 유형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풀다 보면 이해가 되실 타이밍이 오십니다. 아무튼 이것을 엑셀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2번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문제는 팡팡 요금 관리 폼에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해당 데이터가 현재 입력된 데이터의 아래쪽에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설정하라는 내용이 되죠. 자, 해당 부분을 저희가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폼을 닫고요. 위쪽에 개발 도구에 코드 그룹의 비주얼 베이직으로 우선 들어가 줍니다. 자,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와서요. 왼쪽에 보면 팡팡 요금 관리가 있죠. 해당 팡팡 요금 관리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팡팡 요금 관리가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등록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해당 코드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CMD 등록을 클릭했을 때 아래쪽의 이벤트가 발생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저희가 앞서 공부했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 시작할 때 행 번호를 먼저 지정하고 시작한다고 했죠. 자, 행 번호 i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할 곳에서 인접한 행 중에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B4셀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요. current, region, rows, count라고 적어주시고요. B4셀에서 인접한 행의 개수다. 그쵸?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로 데이터 입력할 곳은 8이죠. 그래서 플러스 4로 행 번호를 맞추어 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셀즈 i, 2, 2열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지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해당 컨트롤이 이름이 CMB 구분이다. 그쵸? 그러면 CMB 구분에서 저희가 첫 번째 열을 가지고 왔는데 목록에서 칼럼을 가지고 올 때는 인덱스를 0으로 주라고 했었죠. 그래서 칼럼하고 인덱스를 0을 주었고요. 다음으로 셀즈 i, 3은 해당 컨트롤 이름이 txt 아동명이 되네요. 그쵸? 자, txt 아동명이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다음으로 OPT U가 true이면 then 셀즈 i, 4는 U를 입력해 주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 해당 컨트롤 이름은 OPTU네요. 해당 OPTU가 true이면, 즉 클릭되어 있으면 4열에는 여기에는 U가 입력이 되게 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다음 else 셀즈 i, 4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가 입력되도록 하면 되겠죠. and if로 if 구문을 완성을 해주고요. 다음으로 5열에 들어갈 값을 입력해 줄게요. 5열은 기본 요금이 들어가겠네요. 그쵸? 자, 셀즈 i, 5에는 기본 요금이 들어가는데 기본 요금은 CMB 구분에서 두 번째 열, 즉 인덱스 번호가 1인 칼럼을 가지고 왔었죠. 자, 그래서 CMB 구분에서 칼럼은 첫 번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섯 번째 열을 입력해 볼게요. 여섯 번째 열은 자, 입장 시간이 되네요. 그쵸? 입장 시간이 되는데 시간 형식으로 포맷 함수를 통해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자, 여기에 포맷이라고 적어주고요. 입장 시간, 컨트롤 이름은 txt 입장 시간이죠. 자, txt 입장 시간이라고 적어주고요. 포맷에 대한 형식 HHMM으로 해서 형식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7열에는 포맷 함수를 통해서 입력을 해주고요. txt 퇴장 시간 HHMM으로 형식을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열 셀즈 i, 8을 입력해 줄 건데요. 우선 괄호 열고 퇴장 시간의 시간을 구할 거예요. hour 함수를 통해서 구할 건데 셀즈 i, 7, 7열인 퇴장 시간에서 가지고 와서 hour 함수를 통해서 시간을 구했고요. 동일하게 셀즈 i, 6열에서 시간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 요금을 곱해주면 되죠. 기본 요금은 5열에 있었습니다. 셀즈 i, 5 해서 기본 요금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모두 작성을 해주었는데요. 한번 잘 작동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엑셀로 돌아갈게요. 상판 요금 관리를 클릭해주고요. 구분 기본 요금에서 제가 초등으로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아동명은 노트북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보호자 동반은 U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입장 시간은 13시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퇴장 시간은 15시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그리고 해당 등록 버튼을 누르면 잘 수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해당 데이터가 있는 곳의
아래쪽에 데이터가 잘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면 저희가 작성한 코드가 잘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타 작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자, 앞서 봤던 차트 부분 무조건 점수 획득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크로 부분도 무조건 점수를 획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VBA 코드 관련 문제에서 각 5점씩 3개가 주어지는데 동그라미 1번과 3번에서는 점수를 획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30점이 획득이 되는 거죠. 그쵸? 동그라미 2번은 내가 시간 관계상 못 풀더라도 5점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되 학습을 할 때는 그래도 따라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동그라미 1번과 3번이 훨씬 수월하게 풀릴 시점이 올 거예요. 아무튼 정말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문제 2번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